네, 최근에 투자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나 아파트가 맞는 거고요. 이 아파트 선호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워낙 인구 밀집도뿐만 아니라 직접도 자체가 서울 쪽과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낮아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이 주택 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 대출 같은 경우에도 가계 대출 중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쪽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현재 들어간 상태고요. 그러니까 올해 발생이 될 금액들을 모두 대출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썼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농협이 끝났으니까 다른 은행들도 하나씩 대출을 막아 나가겠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이 주택에 대한 구입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금액이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거주 위주로의 대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많이들 집을 사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집값 떨어지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에서 테이퍼링 등 계속적으로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조율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중요한 거는 그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자, 내년 대선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당장 내 집을 사는 분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자녀들한테 아파트 하나 아니면 집 하나 마련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지만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상가 쪽을 투자를 해서 자산 증식과 함께 향후에 아파트를 노려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요즘에 상가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020년에서 21년, 19년에서 20년 사이에 가격 상승이 약 20%가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20년에서 21년 사이에 가격 상승은 약 20에서 약 40% 사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자, 코로나 사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차 상황, 자, 바로 공실률은 높아지고 권리금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가를 투자하기에는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를 투자 안 하는 것도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순히 투자 수익을 놓고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피해서 상가 쪽에 한번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거주용 부동산 규제 약 5년 전, 4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죠. 자, 그때 이후에도 상가 가격의 상승률은 낮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가 쳐다보지도 않았었고요. 단순히 수익률만 따져서 투자가 이루어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자, 20년도부터 상가 가격의 상승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코로나 사태로 임대 상황도 최악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마련이 돼버렸다는 건데요. 자, 주택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도 조여오고 규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든 것들이 엄청난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 쪽으로 아니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대부분들 좀 옮겨 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주변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약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치고 빠지는 식의 투자가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수익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부동산 쪽에서 단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쪽으로 옮겨 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현금 가치의 하락으로 가격 폭락은 불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높아질 수 있는 금리와 밑받침이 되는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큰 복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외국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에 타격이 있을 경우에도 그 분명히 크게 히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버티기 힘든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어지는 렌트프리 기간까지 따져보시게 된다면 사실상 월세가 나오는 기간 자체가 점점 더 줄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그 렌트프리 기간, 그러니까 임차료를 안 받고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기간을 그러니까 무상으로,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들을 이렇게 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렌트프리 기간들이 약 6개월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1년 중에서 절반을 월세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달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의 해결책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도광역시 중심 지역에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새롭게 생겨나는, 그러니까 지방 침체된 도시에서 뭐 새롭게 생겨나는 상가 건물 뭐 그런 데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부실대학교 인근 상가도 역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쪽을 갖고 계신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변에 업무단지 및 대기업 사무실이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 분양하는 사무실 그런 것만 노리실 게 아니라 자, 오래된 상가더라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곳을 차라리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 가능한 썩은 상가들, 오래된 상가들, 노후된 상가들, 분명히 이런 것들 월세는 적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후에 바뀌어 나갈 곳들, 자, 개발이 가능한 곳의 상가들은 향후에 새로운 상가나 아니면은 아파트로 입주권을 받을 확률이 있는 곳들을 노리신다라면 월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세 차익으로 단기간 내에 몇 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바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러한 기회 있을 때 분명히 잡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새 상가, 깨끗한 상가만 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되고 건물 외벽 헐고 이런 곳들이 월세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까 싶으신 그러한 곳들을 노려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오히려 더 나은 수익률이 향후에 차익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 노려서 투자를 하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러한 곳들이 어디이고 향후에 개발 가능한 곳의 상가가 어디 있고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액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향후에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가들을 노리신다라면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청약도 같이 넣을 수 있으면서 향후에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